안녕하세요. 닥터 부자빠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신규 전월세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 이제 2억대로 서울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사를 같이 보고요. 오늘 추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8월 9일자 기사입니다. 그 월세 비싸게 내놓은 집주인, 신규 전월세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이고요. 이제 당연히 이제 정부에서 그 월세 전환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빗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것이 지금 가을 이사철을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더욱 심화될 것이다. 현재도 지금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9월이 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기사 원문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정부가 세입자 위주로 전월세 시장을 재편한 뒤에 그 이제 부작용이 지금 일고 있어요. 그 부작용으로 신규 전월세 가격이 지금 급등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일부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죠. 자금력이 있는 그 일부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는 집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시중의 금리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뭐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나 뭐 대출을 받을 수 있으신 분들께서는 대출을 받아서 반전세로 이제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그 부동산 세금이 좀 강화가 됐죠. 세금이 강화가 되니까 이런 세금들이 실질적으로 세입자에게 지금 전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 이제 정부가 갭투기, 그러니까 갭투자죠. 갭투자로 집을 사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적을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상 꼭 이렇지는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 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월세로 좀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주요 입지의 지역들이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정부의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이제 기존 세입자는 이제 계속 안 나가려고 하겠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한번 사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 신규 매물은 더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을 이제 아무리 높게 올려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소진이 되고 있는 거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현상은 이제 지금까지도 많이 높아졌는데 가을 이사철에 이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이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이제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 이 전월세 전환율을 규정하는 법이 이제 주임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주임법이 행정법은 아니고 이제 사인 간 거래, 그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을 신규로 넣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해석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 이제 4%죠. 4%. 지금 금리가 이제 0.5%에 플러스 이제 3.5% 해서 이제 4.5%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보다 더 낮추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아마 또 이거보다 더 낮추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또 시장 왜곡이 좀 발생을 할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세입자에게 그런 낮은 뭐 전세율이 낮아진 만큼 세입자에게 그런 자금들이 전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을 너무 내리게 되면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전월세 시장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네, 한편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 달새, 그동안 이제 7월 한 달을 보는 것 같아요. 7월 한 달 동안 전세값이 2억이 치솟자 눈물의 대출을 받고 있고, 규제 따로 현실 따로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9일자 기사이고요. 전세 대출이 올해 14조가량 이제 급증을 했습니다. 급증을 했고, 5대 은행 기준으로 이제 잔액이 94조, 이제 100조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현재 지금 장마죠. 휴가철임에도 한 달 새에 지금 2조 가까이 늘어났고요.
집주인의 예금 금리의 이제 3, 4배를 받는 반전세, 월세가 지금 선호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돈의 부동산 시장인 상황이죠. 네, 기사 원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전세 대출을 옥죄는 규제를 내놨지만 그 시중에서 전세 대출은 오히려 급증하는 규제 역설이 현실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부 규제 시행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 돈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좀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이제 급등하면서 오히려 대출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 이제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지급하는 반전세도 보증금이 이제 급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의 급증은 주택 가격의 변동이나 소득 감소로 상환 능력이 떨어질 경우 전세 푸어를 대거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 불안 요인이 있겠죠. 네, 그래서 전세 대출 급증 현상의 원인으로 먼저 전세 대출까지 끌어다 주택을 사려는 이 패닉 바잉 현상을 좀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30대, 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부 규제 전에 전세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을 사는 갭 투자 역량도 이제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된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래량 감소에도 전세 대출이 늘어나는 이유 해놓고 이제 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패닉 바잉에 전세 대출을 주택 구입에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그 6.17 규제에 의해서 이제 3억 초과하는 주택 구입 시에는 전세 대출 즉시 회수가 되지만 이건 이제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는 9억 이하까지는 매수를 하셔도 이제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전세값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좀 오르고 있다. 대출 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무려 1986년 이래 이제 전국 주택 그 전세 가격 지수 최고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사실상 이제 사상 최대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반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전세 대출의 금액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선제 보증금 대출, 전세 대출로 인해서 집계되지만 거래량 집계 때는 월세로 잡힌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이제 서울 전세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고요. 거래량은 이렇게 줄고 있어요. 이제 매물이 없는 거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당연히 전세 가격 지수는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가을 이사철이 되면 이제 더 올라갈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오늘은 약 2억대로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신축 아파트를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곳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은 이제 구로 개봉동에 이제 속해 있는 지역의 아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파트 입지를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한 10분대로 도보로 이제 광명역 사거리를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경 4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곳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역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반경 7km 정도 이제 더 가보시면 이제 여의도가 이제 들어오죠. 여의도가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이제 강남권도 보면은 이제 11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하철을 1호선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신도림이나 뭐 신길, 노량진, 용산 등을 이렇게 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0분대 도보권으로 이제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을 해서 7호선이죠. 7호선을 타고 이렇게 빠르게 강남권으로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쯤에 이제 위치해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에서 광명 사거리역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한 600m대 정도 되는데요. 이제 도보권으로는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한 10분대 정도 걸린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를 보면은 가산 디지털역까지 거의 한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죠. 그만큼 이제 직주 근접이고요. 그리고 주변 입지를 보면은 이 광명 뉴타운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철산이죠. 그래서 이 일대가 지금 집 가격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영향이 오늘 말씀드린 지역으로 이제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해당 아파트는 요겁니다. 요 기룬 아파트라고 하는 곳이고요. 개봉 한진 아파트 바로 옆에 입지에 있는 곳이에요. 뭐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수는 약 200세대, 총 3개 동이고요. 준공 연월이 1988년도 이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재건축 아파트이고요. 지금 관리처분 단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지금 24평 기준으로 투자 금액을 좀 살펴보면은 여기 보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59B가 신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이 한 2억 7천 정도 이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마 추가 부담금이 조금 나올 겁니다. 추가 부담금이 한 1억 한 초반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하면 총 투자 금액은 한 4억에서 이제 4억 초반 정도 이제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제 4억 초반으로 서울의 신축 아파트 25평 혹은 이제 24평이라고도 하죠. 그 아파트를 이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실투자 금액을 봤을 때는 이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같은 경우에 처분 조건으로 한 2억대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향후 이제 실거주까지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 시세를 봤을 때는 총 투자 자금이 한 4억이지만 주변 시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최소한 6억 이상까지는 입주를 하면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긍정적으로는 한 7억대 정도까지도 이제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뒤에 이제 자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레퍼런스가 된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질 겁니다. 이제 개봉동 기룬 아파트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뭐 세대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일 해피트리라고 하는 아파트로 이제 재건축 예정에 있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총 세대수는 약 300세대 정도 남짓이 되고 이제 중소형 단지로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세를 좀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가 대략 한 요 정도 입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명 사거리역이 여기가 있고 도보권으로 한 10분대 정도 이렇게 내려가 보면 광명 16구역이죠. 광명 에코 자이 위브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 2000세대가 넘고요. 올 11월에 입주 예정인데 24평 기준으로 현재 호가가 이제 8억 중반 정도 하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입주를 하게 되면 통상 이거보다 시세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목표를 한 9억 정도까지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지역의 아파트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계속 신규 전월세 가격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제 정부 예측은 좀 빗나갔고요. 이것이 이제 가을 이사철이 되면 더욱 심화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그 주요 입지에 전세 매물은 거의 없고요. 전세를 이제 월세로 변환하는 전월세 전환이나 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전월세 전환율을 이제 4% 이하로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낮춘다라고 하면 다른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입자에게 전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2억대 서울 신축 아파트 추천을 한 곳을 드려봤고요. 추천 아파트는 이제 기룬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이고요. 지금 관리처분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24평 기준의 실투자 자금이죠. 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2억대 후반 정도면 이제 매수를 할 수 있겠고요. 추가 부담금을 좀 고려를 했을 때 한 4억대 정도면 24평이 좀 매수가 가능합니다. 향후의 시세는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6억 초반까지는 무난 없이 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주변 지역이 이제 광명 뉴타운이기 때문에 광명 뉴타운의 시세가 높아질수록 더 이제 최대한 7억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보면은 최대
최소한 2억에서 한 3억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오브 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